자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제 진한 글씨체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옅은 진하지 않은 글씨체로 쓴 거는 그냥 각각의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11은 2, 뭐 y12는 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 진한 볼드체 y1은 2, 3, 4, 5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한 줄의 자료의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먼저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 정규 분포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n 정규 분포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불리는데, 근데 노멀의 앞에 n을 따서 n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뮤1 시그마1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가 평균, 뒤에가 분산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정규 분포는 평균이랑 분산이 추론의 대상이고, 이항 분포는 비율, 그 성공률이 추론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요 위에 IID, 그 전에 우선 요 밑에 물결이라는 게 뭐냐면, 요 왼쪽에 있는 요 값들이 오른쪽에 있는 분포로부터 얻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는 y11부터 y1, n1 총 요 n1개의 자료들이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인, 얘는 시그마라고, 혹시 그리스기호에 안 익숙하실 수 있을까봐 앞에 글자는 뮤라고 그러고요, 뒤에 글자는 시그마라고 합니다. 소문자고요, 얘네들이 그리스기호 소문자고. 그래서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인 정규 분포로부터 얻은 n1개의 표본이다라는 의미. 그러면 이 위에 IID라고 쓴 거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 또 제가 적어드릴게요. 앞에 i는 인디펜던트고요. 맨 앞에 i는. 그러니까 요 y11부터 y1n1까지 요 값들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i는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한 줄로 쓴 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저 볼드체 y1이라는 거는 y11부터 y1n1까지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y11부터 y1n1까지 이 값들은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인 정규 분포로부터 서로 독립이 되게 얻은 자료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첨자들이 아래 첨자도 막 많아지고 복잡해지냐면, 이제 분산 분석은 이제 독립 이표본 검정은 말 그대로 이 표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분산 분석부터는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이용해서 이 서로 값이 다르고 다른 집단에서 얻은 자료다라는 걸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첨자들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그 밑에 제가 표시한 이 볼드체 Y2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Y21부터 Y2N2까지, 여기 N1, N2 이게 각각 개수인데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대응 비교에서는 그 자료를 짝을 지어서 이해를 했었으니까 표본의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독립 이표본 검정에서는 표본의 숫자가 서로 달라도 괜찮았어요, 그죠? 뭐 제가 자료나 표본은 혼용할 수 있는데 다 그냥 자료가 몇 개인지 표본이 몇 개인지 그냥 그때그때 문맥에 동의어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번엔 이제 평균이랑 분산이 바뀌어야겠죠. 평균이 뮤2고 분산이 시그마2 제곱인 정기분포에서 얻은 표본들이다. 이때 우리가 독립이표본이라고 했을 때 독립이라는 거는 어디에 독립이냐면 요 y11부터 y1n1까지 혹은 y21부터 y2n2까지가 독립이라는 게 아니고, 요 볼드체 y1과 볼드체 y2 사이가 독립이라. 독립이표본 검정의 독립은 얘네 둘이가 서로 독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정하고 있는 게, 분산이 독립이표본 검정에서는 사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 R 패키지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분산 분석에서는 분산이 같아야 돼요. 분산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분산 분석 파트에선 다루지 않고 đi thôi, hôm nay mày để mua 4강의 cho 회귀 mà. 분석 파트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제 분산이 같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1 제곱이랑 시그마 2 제곱이 같으니까 뭐 굳이 같은 거를 기호를 두 개나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이 경우에는 아래 첨자 떼고 그냥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 경우에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세웠었냐면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분산은 우리 수준에, 우리 지금 이 코스의 수준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산은 우리의 관심은 평균의 비교였고, 그때 가설은 이제 대립 가설은 영부자가 설정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집단의 평균보다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 크다든지 뭐 작다든지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에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됐었어요. 요걸 조금 다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뭐 앞에는 똑같은데요. 뒤에가 좀 바뀌었죠. 뒤에가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앞에서도 결국 분산은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 지금 제가 표시한 요 시그마 1 제곱이나 시그마 2 제곱 자리에는 결국 시그마 제곱이 이제 들어가 있을 건데 평균에 표현한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각을 뮤1 그리고 뮤2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여긴 제가 이제 바꿨어요. 뮤랑 뮤. 그러면 우리의 가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앞장에서는 요 뮤1과 뮤2가 같은가 한쪽이 큰가 다른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이제는 요 델타가 얘는 델타라고. 이 델타가 0인지 아니면 0보다 큰지 작은지 다른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표기법만 다르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얘네를 이제 두 줄로 쓸 필요 없이 한 줄로 다 합쳐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걸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보다 갑자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작업이 없으면 분산 분석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T 검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말로써 이해해서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그 기호로 나타냈을 때 그 기호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좀 비중이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이제 여기는 요 밑에 첨자가 두 개니까 첫 번째 첨자가 뭐냐면 얘가 어느 집단에서 왔는지를 의미하는 첨자고, 뒤에 첨자가 뭐냐면 그 집단에서 몇 번째로 얻은 값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Y1, 2라는 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집단에서 얻은 두 번째 값이다 이런 의미죠.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YIJ가 될 거예요. YIJ가 얘는 그러면 지금 우린 집단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하고 2밖에 없겠죠, 그죠?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집단이 두 개니까. 그 다음에 J가 요 뒤에 첨자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 바뀌는데요. 첫 번째 집단인 경우에는 1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1부터 N2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J가 다음과 같이 1부터 NI까지 가질 수 있다 표현을 한 거고요. 그에 보면 평균이 첫 번째 집단은 뮤고 두 번째 집단은 뮤 더하기 델타니까 얘를 하나로 합쳐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요 I, J는 자주 등장하는 함수인데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국말로는 지표 함수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요 맨 앞에 I를 따서 이제 인디케이터 I를 따서 이제 I를 쓴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맞으면 1 아니면 0을 가지는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I하고 지금 J는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J는 1일 때는 2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0의 값을 가지고 J가 2일 때는 1의 값을 가지는 함수예요. 그럼 얘를 표현해 보면 이 앞에 제가 표시한 뮤 더하기 델타의 인디케이터 J는 2라는 것은 뭐냐면 J는 1일 때는 인디케이터가 0이 되니까 뮤 값을, J가 2일 때는 인디케이터가 1이 되니까 뮤 더하기 델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 따로 정리했던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은 뮤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뮤 더하기 델타라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쓴 거예요. 하나로 합쳐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처리가 뭐냐면 이제 요 두 줄로 쓴 기호를 한 줄로 바꾸고 있는 거니까 물결 위에 IID 있는 게 하나 필요하고 정규 분포라는 게 필요하고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 분산이 요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겠죠. 얘네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입실론 IJ 얘는 입실론이라고 이제 하고요. 전부 다 그리스 기호고요. 입실론이라고 하고 이 입실론에다가 서로 독립이면서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때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해주면 요거 한 줄로 이 위에 두 줄의 표현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기가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됐다. 기호가 너무 복잡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혹시 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어느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셨죠? 아마 이승원 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 모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뒤에 엡실론을 더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y의 가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평균이 뮤고 일단 요 물결 IID 요거는 일단 잠시 논외로 하고요. 먼저 체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평균이 뮤랑 뮤 더하기 델타가 돼야 되고 집단 1이랑 집단 2에서 델타. 그 다음에 분산이 둘 다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돼야 되고 요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기 YIJ라는 걸 표현을 할 때 뮤 더하기 델타의 인디케이터 J는 2만 해줬죠. 얘는 평균만 옮겨준 거예요. 평균만. 그러니까 집단 1인 경우에는 평균이 뮤가 되게, 집단 2인 경우에는 평균이 뮤 플러스 델타가 되게 만들어준 게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한 여기 뮤 더하기 델타의 인디케이터 J는 2고요.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도 돼야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것도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평균 이외의 역할을 다 여기 입실론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그 역할을. 그래서 보시면 입실론은 평균이 0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을 조작하는 역할은 여기 앞에 뮤 더하기 델타의 인디케이터 J는 2에서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입실론이 또 평균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은 평균이 0을 준 거고요. 나머지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든지 정규 분포라든지 뭐 서로 독립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을 여기 입실론에 주게 된 거예요. 예, 오차. 예, 오차라고 하고 오차. 얘네들은 오차라 부르게 돼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강지영님? 네. 자주 등장을 할 거니까요. 처음 보면 당연히 좀 어색한 표현법이긴 한데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논문 쓰실 때 말로 있을 때보다 이런 거 이렇게 한 줄 딱 써주면 멋있긴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독립 이표본 T검정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두 모집단이 있을 때 각각의 평균을 추정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다 가설 검정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 가설 검정과 관련됐을 때 우리가 독립 이표본 T 검정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었던 건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나 뭐 없나 크나 작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셋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셋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H 연구자는 기존에 이미 A라는 교육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어 교육 방법이. 근데 너무 이제 열의가 넘쳐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두 개나 만들어낸 거예요. B랑 C랑.
그래가지고 이 연구자가 이 기존 방법에 대비 새로운 교육 방법의 효과, 학습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전 강의에서는 A랑 B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교육 방법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세 개가 됐죠. 그러니까 독립 2표본 T 검정만으로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노바라고 많이 하는데요. 아노바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Analysis of Variance의 앞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진하게 표시한 거. 아노바라는 게. 그래서 이제 분산 분석의 의미상으로 혹은 여러분이 이제 아셨을 것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름이 분산 분석인가? 이게 사실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분산 분석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분산 분석 왜 분산 분석인지를 아는데 자 모형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셋 이상이니까 여기 앞에 썼던 요 표기법 같은 경우는 요 평균을 저희가 평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뮤랑 뮤 플러스 델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세 집단 이상이니까 이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임의의 3개 이상의 평균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인디케이터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평균을 두 개가 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뮤랑 뮤 플러스 델타. 근데 이 인디케이터 펑션을 너무 많이 쓰면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돼요. 자, yij 똑같고 뮤 똑같고 입실론 ij 똑같죠. 다 똑같아요. 앞에랑.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요 알파 i만 바뀐 거예요. 알파 i. 그럼 얘는 아까 두 모집단의 경우에선 뭐였냐면 알파 1은 제가 써드릴게요. 알파 1은 0이고 알파 2는 델타였던 상황인 거예요. 얘는 이제 앞에 독립 2표본 T 검정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알파 i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셋 이상의 그 평균의 차이들도 평균들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몇 개의 집단을 비교하고 싶은지가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 개수를 여기 L개라고 L개. 아까는 독립 2표본 T 검정은 여기가 L이 2였던 상황인 거죠. 이때 가정으로 등장하는 게 다음과 같이 4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선형성이라는 거는 그냥 yij의 기대값이 뮤 더하기 알파 i다 라는 거예요. 선형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의미의 선형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알파 i의 효과가 y의 기대값의 선형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형성인데, 그러니까 뭐 제곱이나 삼승이 아니고 선형이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선형이 뭔지를 탐구하고 이러는 거는 포인트가 아니니까요. 그냥 아셨으면 되는 건 뭐냐면 평균이 뮤 더하기 알파 i라고 해서 어떤 공통인 뮤와 그 다음에 각각의 모집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알파 i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얘네가 더한 형태로 돼 있다. 이걸 아시는 게 선형성에서 포인트. 그랬을 때 알파 i는 0이라고 두게 되고요. 알파 1은 0이라고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 오차들, 이 뒤에 적어주는 이 오차들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뭐 시그마 i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이제 정규성,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해서 정규성이라는 거고요.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 입실론 ij들이 서로 다 독립이다. 그러니까 집단 내 모집단 간에도 독립이고
한 모집단 안에서 얻은 표본들끼리도 서로 독립이다. 이런 다 독립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등분산성. 이 오차가 가지는 오차의 분산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L 제곱까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다. 이게 등분산성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요 YIJ는 반응 변수라고 그러고요. 리스폰스라고 그러고요. 요 알파 여기도 보시면 알파 얘는 진하게 돼 있고 얘는 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연하게 진하지 않게 돼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값들인 거고요. 이 진하게 알파라고 표현을 한 거는 얘네들을 다 모아놔서 그냥 대표할 때 대문 이렇게 진하게 알파라고 쓰고요. 얘를 처리라고 하고요. 처리. 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집단마다 알파 i씩 다른 처리를 해줬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L은 수준이라고요. 수준. 그래서 만약에 새 집단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이 전에 예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해준 처리가 뭐냐면 교육 방법 A, B, C 세 가지고요. 이때 처리의 수가 3개니까 수준은 3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요 각각을 수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이 전체 처리의 개수를 수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뮤는 다 공통이죠. 뮤는 IJ에 의존을 안 하니까 얘는 내가 뭐 교육 방법을 바꾸던 말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교육 방법, 내 처리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요 알파 I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이게 하나죠. 내가 해준 처리가. 이를 특별히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one way ANOVA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뭐 2개면 이원 배치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 있나요? 여기 그 수식 나오는 부분까지는 계속 천천히 나갈게요.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슬라이드에서? 아니면 이 앞에 슬라이드 포함 전 시간도 괜찮고요. 다 잘 이해되시나요? 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입실론은 지금 밑에 IJ 첨자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이 입실론은 이 오차라는 것은 집단에 속한 그 집단의 개체마다마다 다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체마다마다가 다 독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A 교육 방법 받은 사람이랑 B 교육 방법 받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독립이고요. 그다음에 A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명이다 치면 이 10명들 값들도 서로 다 독립인 거예요. 네.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집단별로 평균이 다른데 이 평균들끼리를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집단별로 평균이 다른데. 그럼 여기 이 앞에 이 표본 T 검정에서는 집단이 2개고 이 표본이니까 두 집단에서 얻은 표본 각각의 2개니까 이 표본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평균이 뮤랑 뮤 플러스 델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평균이 뮤랑 뮤 플러스 델타. 그랬을 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단 1에 비해서 집단 2에다가 내가 어떤 어떤 실험을 해서 그때 평균이 델타만큼 바뀌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죠. 가정을 하는데 그때 이 델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뭐 다른지 뭐 0보다 다르다고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선 뭐냐면 이제 그 교육 방법 예제로 드릴게요. 교육 방법이 지금 3가지 있었어요. 그죠? 기존 방법, B랑 C라는 새로운 방법.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알파 1은 0으로 두기로 했으니까 기존 교육 방법의 효과는 내가 이미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존 교육 방법의 효과를 기준으로 잡아놨을 때 지금 3개니까 알파 2랑 알파 3가 남게 되죠. 그랬을 때 적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교육 방법 B의 효과를 알파 2, 교육 방법 C의 효과를 알파 3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알파 2랑 알파 3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박은빈님. 아, 네. 또 그러면 또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제 아노바는 보통 자료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이고요. 이 자료는 컴퓨터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은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먼저 살펴보면 교육 방법이 지금 A부터 C까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3가지가 있을 때 각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각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한 뒤에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우리가 이제 측정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뭐 10명씩 이렇게 측정이 된 거예요. 꼭 같을 필요는 없고요. 달라도 됩니다. 그냥 표가 예쁘고 싶어서 그냥 편의상 10개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존 교육 방법에 비해서 뭐 교육 방법 B나 C가 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의 평균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게 목적이겠죠. 근데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다음과 같이 바꿔줘야 돼요. 대부분의 통계 패키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줘서 교육 방법이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의 평균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라는 방식으로 이 컴퓨터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고요. 어떻게 바꾼 거냐면 지금 여기 교육 방법이 있죠. 그럼 이 자료를 219부터 여기 255까지 한 줄로 쭉 이으는 거예요. 한 줄로 쭉 만든 다음에 지금 3줄로 돼 있잖아요. 그죠? 행으로 3줄로 돼 있는데 이걸 한 줄로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응하는 교육 방법을 옆에다가 써준 거예요. 얘는 처음에 보면 219랑 237이 교육 방법 A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237이랑 255는 C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줘야 컴퓨터한테 그 컴퓨터가 계산하기가 쉽고 컴퓨터에서 통계 패키지들에서 이제 대부분 저희가 뭐 코드를 처음부터 다 함수를 만드시는 상황이라면 사실 뭐 그에 맞게 뭐 만들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제 가져다 쓰다 보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R을 쓰면 조금 좋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근데 사실 작은 자료 같은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자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엑셀이 편해요. 그러니까 처음 R을 배우면 이제 약간 R이나 파이썬 같은 걸 배우면 뭔가 굉장히 컴퓨터 많이 하는 것 같고 이제 좀 그래도 있어 보이니까 다 마치 R이나 파이썬이 만능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사실 엑셀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엑셀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값들이 네모칸에. 근데 R이나 파이썬은 그게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돼 있고 나한테 불러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료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엑셀로 켜서 손으로 정리하는 게 빠를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커지고 내가 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조작을 많이 가해줘야 되는 경우 뭐 막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적인 자료를 질적인 자료로 변환할 수 있었잖아요.
Xong rồi à? Ra đánh răng với cả đi Nhưng đi. mà mẹ ơi, mẹ giảng bài lớp nữa không? Không phải, hôm nay mẹ chỉ học thôi. Ai là thầy giáo đấy? Học toán. Ừ, đi đi con.
Ừ. Ờ. Con tự suy đi được Thảo. Tự suy đi chứ xong rồi mẹ vào mẹ kiểm tra cho. Xong rồi con đánh răng đi nhá Thảo nhá. Xong rồi con vào học bài đi. Ba bố đã giao tiếng Việt cho con chưa? Con làm tiếng Hàn chứ. Con làm tiếng Hàn cái gì? Toàn là người Hàn. Ra đây mẹ bảo đưa mẹ cái iPad đây, mẹ dạy cái để vào xong xem. Thảo đưa mẹ cái iPad của con đây. Đâu đâu. Thì đưa đây. Ba thì tôi thích xinh á. Con Thì cứ thích đưa. vào mà. Thì cứ đưa ra đây, mẹ bảo ra đây, con mang ra đây. Hôm qua mày dạy cho con rồi. Thì cứ ra đây. Nào nhanh mang đây mẹ bảo. Ai update mà. Nào đây nào.
Xong vào cái phần hai cư này này. Mẹ dạy con lắm à? Đấy, xong rồi là con có thể xem ở cái phần Marakitaki này này. Đấy. Hoặc là xem ở cái phần Aoi này này. Đấy, cái Aoi này chắc là thật chưa cần. Cái này nói về ấy, thì đây, con xem cái phần Tiki này này. Đây Con nó thích có... cái gì cũng được á. hoặc là đây này, cái bên dưới này cũng có này. Kyudin Boko này. Orini Spitty đấy. Tóm lại con xem mấy cái phần Tiki này này. Đấy. Thì xong rồi là đến phần đọc, con vào cái phần đọc. Suki Thì đấy, tóm lại là con xong rồi Suki nữa. Suki thì bây giờ con vào phần Suki thì nó có chóc chóc Batasuki đấy, thì xem có cái nào chưa làm thì làm nốt đi, hiểu chưa? Tu bác Batasuki thì lát nữa mẹ sẽ làm cùng với con. Thôi rồi, tóm lại con xem đi. Xem cái phần Maraki này cho nó dễ trước này. Con đeo tai nghe. Ừ.